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가장 큰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이 가져다 준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성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경험한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실화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 소식,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의 탄생. 하지만 그 순간 병원에서 마주한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아이의 푸른 눈동자 하나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세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32세의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28세였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날수록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저희는 곧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세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아직도 소식 없나? 라고 물으시면 정말 괴로웠어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도 바빠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말할 때면 저는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문제 없다고 했잖아 라며 위로했어요. 7년 차가 되던 해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자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술을 준비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하잖아.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사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9년 차 되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거실에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가 뛰어나왔을 때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죠. 임신이야. 우리 임신했어.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아내를 챙겼습니다.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퇴근하면 바로 마트에 가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사다 주었어요.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주말마다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자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저는 매일 밤 아내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야, 우리 아기.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 한다. 건강하게 태어나렴. 아내도 웃으면서 이 아이 아빠 목소리 알아듣는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임신 5개월쯤에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어도 좋았겠지만 왠지 아들이라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하면서 하루 종일 웃고 다녔어요. 아내는 임신 중에도 가끔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임신 중인데 출장을 보내도 되나? 하고 걱정했지만 아내는 괜찮아, 앉아서 하는 일이고. 출장도 며칠 안 되니까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돼서 매일 안부를 물었죠. 임신 8개월쯤 되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걷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출산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용품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샀어요. 우리 아들 이름 뭘로 지을까? 저희는 매일 밤 이름을 짓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내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방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병원 가는 길도 미리 연습해 보고요. 진통 오면 바로 말해. 택시 부를 준비 다 해뒀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여보, 진통이 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번개처럼 일어나서 준비된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 가는 내내 아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어. 저도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곧 만날 수 있겠다라고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분만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간호사님이 나와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만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라. 아내도 무사하길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 출산하셨습니다.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10년을 기다렸던 우리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아기 보실 수 있어요. 간호사님 말씀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을 볼 수 있다니.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이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기의 눈을 본 순간이었어요. 아기의 눈동자가 선명한 푸른색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신생아들은 눈동자 색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깊고 푸른 바다처럼 선명한 파란 눈동자였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기 눈 색깔이 이게 정상인가요? 간호사님도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양인의 피가 섞였거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양인의 피? 우리 가족 중에 서양인은 아무도 없는데 아내 쪽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푸른 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아내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아내는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우리 아들 어때? 건강하지?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건강해. 그런데 뭐? 눈 색깔이 좀 특이해. 특이하다니? 아기를 아내에게 안겨줬을 때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태어났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놀라긴 했지만 제가 느끼는 충격과는 다른 종류의 놀람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기의 푸른 눈동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연일 거야. 유전자 변이나 그런 걸 수도 있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하잖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혹시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첫 손주를 보러 오신 거죠. 어디 우리 손주 좀 보자.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며 아기를 안아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냐? 시아버지도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눈 색깔이 왜 이래? 어머니, 가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유전적 변이나.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핏줄에서 이런 눈이 나올 리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유전적 변이일 거야. 요즘 그런 경우 많다고 해라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이상하지 않나? 아버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해외 출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임신 전 1년 동안 정말 자주 나갔었죠. 한 달에 2-3번씩, 때로는 일주일씩도 나갔었어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로운 옷들을 자주 입었어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하라고 해서라고 말했었는데, 며칠 후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지?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높고 너무 급했어요. 그럼 푸른 눈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게, 나도 신기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까? 아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 숨기려고 하거나,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거나, 작은 것들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이 의심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제 아내의 출장 중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장지에서 현지 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독일계 미국인이었고 아내보다 5살 어린 금발의 파란 눈의 남성이었어요. 사진들을 볼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탐정이 말했어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된 관계로 보입니다. 거의 매달 만났네요. 작년 3월. 그때가 바로 아내가 임신했을 시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푸른 눈의 아기를. 이제야 그 푸른 눈이 누구를 닮은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직감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저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아내와 그 남자의 사진들을.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사진들을 바라보며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설명해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뭔지 설명해봐.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 저는 아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지?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왜?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출장 가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자꾸 만나게 되고 아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다른 남자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인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시기상으로도 그럴 수 있었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그 사람 아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내가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그 표정 놀랐지만 완전히 충격받지는 않았던 그 표정의 의미를. 그럼 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확신할 수 없었어. 혹시나 했던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을 기다렸던 아이, 그토록 기뻐했던 아들이 사실은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의 아이였다니. 그 남자는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말 안 했어. 연락하고 지내? 아니야. 임신 사실 안 후로는 연락 안 했어. 아내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확실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사람과는 정말 끝났어.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을 속이고 다른 남자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 아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 나도 그 아이에게 죄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닌 이상 내가 키울 이유는 없어. 결국 저희는 이혼에 합의했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가끔 꿈을 꿔요. 아기의 푸른 눈동자가 나오는 꿈을. 그 눈동자는 제게 묻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렸어요?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10년간 꿈꿨던 행복을 잃은 것뿐이에요.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아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그 배신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다만 10개월의 행복한 착각은 없었겠죠.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가 무슨 죄냐, 키우면서 정이 들 텐데 하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죠. 매일 그 푸른 눈을 보면서 아내의 배신을 떠올려야 하는 고통을. 지금도 가끔 아내한테서 연락이 와요. 아이가 아프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아요. 그럴 의무도 이유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42살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외로운 진실이 낫다고 생각해요. 푸른 눈의 아이. 그 아이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좌절이었겠죠. 사랑의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